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튜브 반갑습니다. 건강 튜브의 강영훈입니다. 환절기입니다. 여러분들 건강 다들 좀 잘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여러 가지 질환들 면역력 잘 키우시고 식사도 좀 잘 하시면서 건강한 또 가을을 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치아 건강 그리고 바른 치열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계신 분입니다. 교정치료 트렌드에 민감한 남자 교트민남이 있겠네요. 줄여서 3개 뉴욕 치과병원의 안영민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영민입니다. 오페라에 심취하셨다면 좋아하는 그 오페라 아리아 있으시겠네요. 자꾸 듣다 보니까 자꾸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맘몰래 흐르는 눈물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시작 우나 포르티바 라그리마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아 알아요. 네네네.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거 따라 부르려고 하다 보니 이태리어 공부를 좀 시작했습니다. 오페라 하면 저는 김장훈 형님의 오페라 라라라라 이거밖에 몰랐는데 예. 왜 이렇게 웃지? 그럼 이제 파바로티가 나와서 얌마야 시작부터 이렇게 그 다양한 그 여러 가지 그 지식으로 인한 그 즐거움이 있는 오늘 또 건강 튜브고요. 3개 뉴욕 치과 가면 뉴욕 맨해튼에 있는 가장 큰 치과 병원보다 치과 치료, 교정 치료 잘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소문이 좀 있더라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뉴욕대를 가셨던 분들이 임플란트 수련을 갔더니 시설이 우리 병원이 더 좋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3개 뉴욕 치과 병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유튜브를 하세요? 예. 채널명이 닥터 베네치아입니다. 네. 요거 개설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안 됐습니다. 1년 안 되셨고 뭐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다양한 그 치과적, 의료적, 교정 지식들을 많이 또 얘기를 하고 계신 채널일 거고. 근데 닥터 베네치아면 역시 또 이탈리아를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베네치아 가셔가지고 굉장히 그 곤돌라 타고 좀 즐거운 경험이 있으셨나봐요. 베네가 웰, 영어의 웰이거든요. 베네. 예전에 카페 베네라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 베네가 좋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나중에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 베네치아로 생각하다가 유튜브 채널명을 하나 만들자. 치과 의사이기도 하고 또 치아 건강 안녕을 물어보는 것도 있고 또 제 이름이 안영민이잖아요. 안녕, 헬로, 곤니치와 뭐 이런 거 되죠. 그래서 베네, 이태리어로 베네. 좋아. 영문차, 좋아. 영문차 괜찮죠?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네치아. 합성. 라는 굉장히 학구적이면서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쉽잖아요. 또. 우리 안영민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이죠. 베네치아. 꼭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치아에 대한 궁금증 그곳에 가서 또 댓글을 많이 남기셔도 됩니다. 뉴욕 치과가 많습니다. 네. 그냥 뉴욕 치과 병원이 있고 부원 뉴욕 치과 병원 이거 김해 부원동에 있나 보네요. 3개 뉴욕 치과 병원의 안영민 원장님이시고 성현 뉴욕 치과 병원은 부산에 있고 센텀 뉴욕 치과 병원 저희 방송국 있는 센텀에 있고 광안 뉴욕 치과 병원 몇 개예요? 왜 이렇게 뉴욕 치과가 근데 많은 거예요? 처음에 제가 서울에서 내려왔을 때는 세 번째 뉴욕 치과가 생길 때 내려왔었는데요. 상계동에 병원이 규모가 커져가고 환자 수도 많아지고 아마 임상적으로도 잘했을 거고 또 환자분들한테 만족감을 주려고 또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환자풀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고 닥터들이 지원도 많이 하시게 되고 그러니까 의사도 많아지니까 또 이제 선순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눈덩이 굴러가듯이. 뉴욕 치과가 잘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다양한 환자들이 오고 거기에 대한 다양한 케이스들이 늘어나면서 많은 의사 선생님도 저기 가면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욕심에 다시 또 함께 하시고 선순환이네요. 저는 어릴 때 교정하면 치아에 그 보철 같은 걸 끼고 있어서 교정했던 친구들은 계속 하루 종일 양치질하고 막 농담으로 야 너는 진짜 키스하다가 상대방 피나겠다 뭐 이런 얘기. 옛날에 그런 우스갯소리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근데 이 투명 교정이라는 게 있어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정 치료는 치아를 움직이는 게 교정 치료거든요.
그러면은 어디로 보내야 될지 목표점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네. 예. 덧니가 예쁘면 덧니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치료는 잘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좋은 교합이 어떤 교합이라는 걸 이제는 저희가 알고 있고 그쪽으로 치아를 이동을 시키는 게 교정이에요. 근데 이동시키는 방법이 손가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손가락을 꾹 누르고 있으면 치아가 움직여요. 아, 그렇죠. 하루 종일 누르고 있으면. 아니 네.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약간 그 호너디뉴 앞니하고 비슷해 약간 튀어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치아가 튀어나올 것 같아서 어릴 때 항상 학교에 있을 때도 수업 들을 때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하면 입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던데. 그런데 그 하나만 들어가요. 하나만. 그리고 힘도 하루 종일 줘야 돼. 잠시 10분 줬다고 이렇게 변화가 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만 움직이면 사실 연쇄적으로 옆에 치아들한테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걸 그러네. 총체적으로 이 모든 치아들을 어떻게 움직일까 이 고민하는 게 이제 치과 의사, 교정과 의사들이 하는 고민이고 그런 수단으로 예전에는 여기 철사를 이제 반지 같은 걸 끼워가지고 움직이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디자인의 발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금속으로 된 이제 브라켓이라는 게 나왔고 이걸 또 붙이려고 하니 접착제의 발달이 있어야 될 거고 이를 움직이는 와이어의 발달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교정 치료라는 것들이 우리가 뭐 이렇게 양방향 내시경 시술이 나오고 뭐 다른 시술도 발달하듯이 치아 교정도 발달을 하고 있는데 투명 치아 교정 이거는 진짜 최신 방법 나온 지 오래됐지만 그리고 어떻게 발전되는지 화면을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브라켓 교정이죠. 브라켓은 브라켓 단어가 받침대라는 뜻이거든요. 네. 카메라 받침대도 브라켓이고요. 치아를 움직이는 거는 사실 브라켓이 아니고 와이어입니다. 와이어. 아 와이어. 네. 근데 이 와이어를 1920년대, 30년대에는 미국에서는 금으로 만들었어요. 입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부식이 돼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 교정과 의사들은 교정 환자 한 명을 보면 집 한 채를 샀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비싸. 금으로 다 수작업을 해가지고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스테인레스도 나오고 이제는 형상기억 합금 재료도 나오고 그러면서 점점점 쉬워졌어요. 옛날에는 와이어도 굉장히 많이 구부려서 만들었는데 이제는 여기 보시면 일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냥 우겨 넣으면은 이게 형상기억 합금이라서 치아를 좋은 위치로 보내줘요. 브라켓은 손잡이거든요. 손잡이를 근데 눈에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금속으로 제작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가공 기술이 발달하면서 세라믹으로도 되고 플라스틱 레진으로도 되고 이렇게 많이 발달을 해왔어요. 근데 이것만 나왔을 때도 엄청난 발전이라고 했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 브라켓 교정 우리가 쉽게 지금 알 수 있었던 건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투명 교정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시뮬레이션 화면이 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좀 순차적으로 치아가 움직여가는 걸 보여주는데요. 여기 보면은 단절이 있잖아요. 화면에 단절. 네. 그 장치가 계속 바뀌는 겁니다. 새로운 플라스틱 장치를 낄 때마다 치아가 한 단계 한 단계씩 움직여갑니다. 그래서 이게 와이어가 붙어 있지도 않고 평소에는 투명한 플라스틱 장치로 이제 끼워져 있으니까 사회생활 할 때도 눈썰미가 없으신 분들이 이 사람이 교정 치료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근데 신비한 건 이 투명 교정 오늘 우리가 얘기할 이 투명 교정이 고안된 지 50년이 됐다. 근데 그게 발전하면서 지금 최정점의 신기술로 처음에는 아이디어들은 본 떠가지고 수작업으로 석고상에서 치아를 하나하나씩 섹션을 해서 움직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플라스틱을 찍어내서 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장치는 한 달만 쓸 수가 있어요. 또 한 달 지나면 또 와서 또 본 뜨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굉장히 이제 비효율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는 3D 기술의 발달로 CAD로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바로 3D 프린터로 또 가공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한 50몇 개까지가 장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1, 2년치 장치가 나오니까 매주 갈아 끼기만 하면은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움직여 가다가 교정 치료가 끝이 나요. 교정을 하게 되면 브라켓 교정이든 뭐 투명 교정이든 이게 양치가 좀 힘들어요 사실. 예. 특히 브라켓은 진짜 양치하기 힘든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주변에. 이게 좀 잘 양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통 그 교정하시는 분들 하루 3번 양치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그냥 상식으로 생각하기 하루 3번 양치하라는 게 사실 미니멈이거든요. 식사할 때마다 양치하라는 건데 교정 장치가 들어가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근데 아무래도 이런 투명 교정 장치는 그런 게 없으니까 양치하기가 훨씬 편안하죠. 아 투명 교정 장치는 양치하기 편안하고 그렇죠. 브라켓 그 교정할 때 양치하는 난도가 10이라면 이 투명 교정은 한 얼마 정도 숫자를 줄 수 있을까요? 투명 교정 장치 양치법은 여러분들 평소에 양치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일반 치아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아까 퍼센트로 매긴다면은 브라켓 교정은 투명 교정 그냥 우리 일반 양치하는 한 10배 정도는 더
꼼꼼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앞니가 돌출되는 부작용 이런 건 없는 거네요? 브라켓 교정은 브라켓 두께가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돌출될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꼈다 뺐다 하는 장치 중에 아까 말씀하신 마우스피스 같이 두꺼운 장치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불룩하게 이렇게 되겠죠. 예. 제가 붙인 이름이 있는데 그 장치 볼 빵빵 교정이라고 볼에 바람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혀를 입천장에 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렇게 있으면은 어릴 때 그렇게 하면은 부정기압이 안 생겨요. 덜 생겨요. 이게 볼 근육이나 이런 게 혀의 힘에 의해서 악궁이 넓어지면서 치아가 가지런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루 종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 마우스피스 같은 걸 끼고 있으면은 악기능 교육 장치라고 해가지고 그런 걸 끼고 있으면은 많이 예방이 돼요. 부정기압이. 예. 40 넘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아직 어린데. 예. 10세. 와, 나 방금 욕 들었다. 10세까지. 그러니까 이게 예. 앞니가 돌출되는 부작용이 있는 건 굉장히 초박형이라서 그런 건 없을 거다. 예. 예. 근데 사실 투명 교정 부실 진료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도 들어오면서 자료를 몇 개 찾아봤어요. 뭐 기사들도 좀 있었고 환자분들이 제대로 투명 교정 진료를 받으려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려면 어떤 점들을 좀 미리 체크를 해야 될까요? 투명 교정 장치가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제가 초창기에 해보니 잘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됐던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이유를 이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대처법이 있고요. 한때 이제 뉴스에 나오던 또 서울의 유명한 이제 이런 투명 교정 하던 치과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치료를 하다가 병원이 아니, 없어진 없어요, 거예요. 그냥. 헬스클럽 문 닫듯이.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환자분들 어디 간? 간혹 보면은 그런 병원들이 있으니까 걱정들이 하시고 충분히 이해가 가죠, 저도. 이제 뉴욕치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규모가 크니까 그렇게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가 없고 백업을 할 수 있는 닥터들이 있다는 게 그게 참 좋더라고요. 차트를 공유할 수 있으니까. 예, 같은 병원이니까. 그래서 또 익스큐즈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계속 의사들끼리 회의를 하고 그러는 게 서로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회의를 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치료를 할 수도 없는 거고 네네. 또 역량이 뛰어난 의사들만 모아놨고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백업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브라켓은 와이어로 치아 배열에 좀 이렇게 힘을 주는 거잖아요. 예, 쭉 그렇죠. 연결을 예. 해서. 그러면 투명 교정은 교정기가 플라스틱이지 않습니까? 예. 금속과 비교했을 때 사실 플라스틱이 아무리 뭐 가마 플라스틱이 나와도 쇠만큼 힘이 있을까 저는 그 생각 들거든요. 어때요? 이제 브라켓 교정하고 이 투명 교정 차이는 뭐냐면 브라켓 교정은 한 포인트에다 힘을 주는 거잖아요. 치아에. 예. 여기 붙여 있으니까. 그 다음에 투명 교정 장치는 치아를 감싸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줄 수 있는 면적이 훨씬 조금 더 크고 실제로 치아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큰 힘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1,000원짜리 지폐 손바닥 위에 놓고 있으면은 그 정도 힘만으로도 사실 치아는 움직여요. 강한 힘을 줘야 치아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가능한 좀 적은 힘으로 안 아프게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모든 치아를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어떤 치아는 힘을 많이 받아서 아프고 어떤 치아는 좀 덜 아프고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투명 교정은 치아 하나하나를 따로 개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한 좀 덜 아프게끔 디자인을 해놨어요. 옛날에는 치아에다가 브라켓을 다 박았잖아요. 예. 철사를 연결했잖아요. 예. 그럼 이 장력을 이용해서 치아를 예. 모은 거예요, 그러면? 와이어를 구부려서 넣어가지고 이 와이어가 자기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려는 그 힘에 의해서 치아가 움직였거든요. 또는 고무줄을 연결을 해서 치아를 꽉 조이기도 하고 또는 스프링 같은 걸 넣어서 벌리기도 하고. 이게 근데 50년 됐는데 그간 이렇게 각광을 못 받았던 이유는 뭘까요? 그 전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장점이 없었어요. 수작업으로 본떠서 치아를 요 정도 움직이면 되겠지 손으로 다 수작업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그만큼 안 가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아프게 하면은 또 오히려 브라켓 교정보다 더 아팠던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내원 횟수도 많았어요. 그래서 한 번 쓰면은 장치 한 달 쓸 수 있으니까 갈 때마다 본 떠야 되고 본 뜨는 거 힘들어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3D 기술의 발달, 스캐너로 스캔하는 거죠. 본 뜨지도 않고 그 다음에 치아 하나하나 움직이는 것을 한 달에 뭐 0.2mm, 0.5mm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을 한정을 줘가지고 치아가 움직일 수 있는 양,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힘을 맥시멈을 정해놨으니까 유리하게 많이 아프게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많이 발달한 거죠. 이 상태가 처음 상태가 환자분 스캔한 상태고요. 네. 제가 어떤 식으로 치아가 움직일 걸 디자인을 합니다. 이 회사의 프로그램을 가지고요. 네네. 그래서 디자인을 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 가게끔 하는 거고
그걸 크린체크라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 회사에서 이렇게 변화를 줄 건데 괜찮냐? 제가 계속 수정을 하죠. 몇 번, 서너 번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환자분이랑 오케이가 되면은 장치 제작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원장님 제일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인비절 라인이라는 말씀을 제일 네. 많이 해주셨어요. 예, 인비절 라인이 무슨 뭐 회사입니다. 회사예요? 네. 나 무슨 뭐 치열을 바르게 하는 라인의 기준인 줄 알았는데. 투명 교정이라는 말은 사실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이런 아이디어도 있었고. 근데 그런 회사들 중에서 아마 매출 세계 1위고 환자 케이스도 제일 많은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자도 많이 하고 좋은 결과도 많이 내고 또 의사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좋은 결과를 내니까 이걸 하게 되는 거죠. 또 한국에서 새로운 장치들 많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아마 아이디어도 더 좋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회사가 좋은 퀄리티로 계속 우리한테 저런 장치들과 서비스를 제공할지가 의심스러우니까 선뜻 발을 못 들여놓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아무리 들어도 나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 네. 그냥 이 브라켓 교정하고 비교해 보면.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네. 또 간단한 교정은 100만 원대도 있고 또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한 5, 600만 원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병원에 따라서 서울에 있는 데는 뭐 한 7, 800만 원 이상도 받는 데도 있는 것 같고요. 투명 교정 장치 이게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잡으면. 투명 교정 장치라고 해가지고 뭐 별다를 건 없고요. 치아를 움직이는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사람들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똑같거든요. 브라켓 교정이든 투명 교정이든 보통은 발치 교정이냐 비발치 교정이냐에 따라서 1년 반, 2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명 교정이 기존 교정 치료의 단점을 극복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어떤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브라켓 교정으로 하는 경우고요. 네네. 이거는 여기 보시면 어태치먼트라는 것도 있거든요. 네. 교정 치료 중인 환자분입니다. 근데 그냥 보면 교정 치료 중이라는 걸 모르실 거예요. 예,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이분이 교정 치료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고 예, 그런 것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죠. 양치할 때도 편하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요 양치질 잘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아 그러네요. 예, 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브라켓 주변으로 와이어 밑으로 이렇게 착색이 돼 있잖아요. 저기에 네네. 세균이 있는 거예요. 착색된 면적이 넓다는 것은 거의 터치가 안 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색깔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랫동안 양치가 안 된 부분이에요. 예전에는 계속 치아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런 것에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깨끗하게 충치 안 생기게 진행되어 가지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 것인가 이것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예, 투명 교정 치료로 많이 이제 권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린이들. 어린이들. 네. 근데 어린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이거 한번 교정 같은 거 하고 나면 치과 내원해야 되는 횟수가 굉장히 많은데 네. 요거 하게 되면 병원 가야 되는 횟수가 좀 줄긴 하죠. 예, 이론상으로 따지면은 아까 제가 크린체크라는 프로그램에서 장치를 한 번에 다 드리고 교정 끝나면 1년 뒤에 봅시다, 2년 뒤에 봅시다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서울에 대학을 다닌다. 그러면 대학생한테 장치를 주고 여름 방학 때 오세요. 겨울 방학 때 오세요. 이게 되거든요. 브라켓 교정은 보통은 4주에 한 번씩 부르는 거고요. 벌써 횟수가 이제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브라켓 교정 장치를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브라켓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 이걸 깎아서 덮어 씌운 게 아니라 접착제로 붙여 넣었던 거라서 식습관이라든지 뭐 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장치가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떨어지면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또 천사가 찔리기도 하고. 그러면 그걸 이제 응급 상황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응급으로 병원을 내원을 해야 된다고요. 브라켓 교정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응급 상황이 없습니다. 장치 떨어지고 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많이 편안하죠.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린이들한테도 진짜 좀 편안하게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예. 투명 교정 장치 하고 있는데 탕후루 같은 거 먹으면 좀 안 좋겠죠? 예. 일단은 투명 교정 장치를 낀 채로는 물에는 드시지 마시라고 그러거든요. 치아 표면에 세균이 붙어 있는데 네. 칫솔질해서 깨끗하게 하고 씹어야 되잖아요. 덮어야 되잖아요. 음식 찌꺼기 있고 세균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투명 교정 장치를 끼면은 세균 증식하기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거는 안 되겠죠. 황후루도 드셔도 됩니다. 드시고 바로 양치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예,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예,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번 주 건강 튜브는 교정 치료의 혁신인 투명 교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3개 뉴욕 치과병원의 안영민 원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궁금한 점들이 지금 다 풀렸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막 이렇게 투명 교정 치료하고 막 달려가고 싶은 욕구가 막 샘솟는데 어떠셨습니까? 사실 투명 교정 장치가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예전에는 안 된다고 했던 부분들 극복도 많이 되었고요. 그래서 좋은 결과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빌어서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 프로를 좀 보다 보니까 강영훈 MC 팬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운도 받고 그래서 제가 또 힘을 얻고 이렇게 가게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아, 덕분에 제가 또 좋은 정보들을 우리 또 건강튜브 애청자들 그리고 구독자들과 함께 나눠서 정말 기뻤고요. 네, 항상 대한민국의 건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인사 바른 치열로 활짝 웃으면서 우리가 또 함께 외쳐보죠. 우리는 건강 튜브!